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특히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ETF가 8거래일 만에 ETF 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인지요, 가격 하락세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 이제 어제죠. 이제 Fear 이 인덱스가요. 30이었다가 이제는 46까지 조금 그래도 공포 지수가 좀 더 올라갔죠. 좀 더 그래도 중립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매달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건요. 그 유명한 라울 팔 있잖아요. 그 매크로 투자자의 추천 덕분에 개당 6,000달러에 30개를 비트코인 샀었다. 대략 그냥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요. 과거 2억 5천만 원어치를 투자했는데 현재 26억이 됐습니다. 10배가 조금 넘게 올랐죠. 하지만 지금도 계사옥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밝혔죠. 전 세계에서요. 중앙은행이죠. 돈을 계속 찍어내는 한 비트코인은 0이 되든지 무한대의 가치로 향할 것.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디지털 루피 거래수가 급감했다. 이게 이제 인도의 CBDC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은행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너희들 우리가 만든 중앙은행에서 만든 CBDC 좀 써봐. 인센티브를 줬고요. 직원 급여의 일부를 디지털 이 CBDC로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한때 하루 거래 건수 100만 건이 됐지만 이거 인센티브 지급 종료하자 거래가 10만 건으로 마이너스 90% 토막이 난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에서 CBDC 활성화를 위해서 뭘 풀 것이다? 돈을 뿌릴 것이다. 저는요, 향후 제2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온다면 아마 최적 CBDC를 이제 뿌리는데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제2의 팬데믹이 뭐 언제 올지 뭐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CBDC가 이제 그 점점 반감이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반감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요. 알트장 멀지 않았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중요하겠죠. 상위 200 동일 비중 지표와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한 지표. 이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지표가 마이너스 2.8을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딱 3번 정도 나타났던 지표다. 그게 언제냐?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알트코인이 심각한 저평가 단계인데 그게 이제 이 수치가 나왔던 것이 지난번 2021년 석가탄신일 폭락,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이때 5월 달이죠. 2023년 SEC가 알트코인 다 증권이라고 고소했을 때 그때 다 알트코인들이 크게 폭락을 했고 지금 이 수치가 다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세 번 모두 글로벌 유동성, 누군가 돈을 찍어서요. 결국 시장이 크게 회복이 됐었죠. 이번에 알트코인이 회복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을 한번 보면요. 과거 2017년 초반만 해도 비트코인이 무려 96%였습니다. 알트코인 뭐 비중이 거의 뭐 없었죠. 4%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낮아지면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17년도 큰 알트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반만 해도요. 비트 점유율이 71이었다가 또 쭉 낮아졌죠. 한 40까지도 낮아졌습니다. 이때가 2021년 알트코인 불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뭐 ETF가 승인이 되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 그 이상 사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
알트코인 불장 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빠르면 뭐 연말에도 올 수가 있겠죠. 정확히 이게 언제 뭐 알트코인 불장이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비트코인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지금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트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현재 지금 뭐 알트코인 좀 떨어졌다고 알트코인 다 죽고 그런 게 아니다. 블룸버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투명 해징, 코인 언락 정보 때문에 알트코인 겨울이 왔다. 앞당겨졌다. 마운트 곡수가 7월부터 비트코인 채권자 준다던데 엄청난 물량이 풀릴 것이다. 솔라나 가격이 급락해서 큰 사건 조사 중이다. 지금 소문입니다. 한 100억 달러가 솔라나 시총 빠져나갔고 지금 한 달간 25% 급락했는데요. 다른 코인은 30%, 40%, 50% 떨어졌습니다. 솔라나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뭐 굉장히 큰 소송 뭐 지금 소문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아 얼른 하고 퍼드를 유포하고 있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SEC가 이거 솔라나를 조사 중이란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 뭡니까 이게 지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거 정말 뭐 한두 번 속습니까? 동시다발적인 퍼드가 난무합니다. 이거 우연이라 보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에헤이 가만 현금 어딨더라 하고 그냥 줍줍했습니다. 우량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뭐 멀쩡한 것도 지금 다 뭐 해킹이 됐다. 뭐 도지코인, 니어 에이다 뭐 다 지금 다 빠졌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RWA, DeFi, NFT, 뭐 메타버스, 게임, 송금, 결제 이거 다 비트코인이 커버가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 이 비트코인은요. 사실상 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어떤 그 큰 금의 거래면 몰라도요. 잘잘한 거를 비트코인으로 하는 건 사실 낭비거든요. 공부하시고 각 섹터별 대장주 그냥 저가 매수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홍콩 금융기관 서베이를 했는데요. 85% 향후 3년 이내 코인을 핵심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다. 3년 이내 85%면요. 뭐 거의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들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코인 빼면 뭐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핵심 자산을 3년 후에 확정이 됐을 때 사는 게 낫습니까? 그냥 지금 저가에 매입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답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샌드박스 메타, 디센트럴랜드 다 죽었는데 지금 응답자의 65%는 이미 메타버스 다 진출했다는데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한때 유행이 될지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뭐 10X 리서치 설립자가 바네크 여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거든요. 월요일에 SEC를 만나서 이더리움 현물 ETF 논의했다. 7월 2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봐도 이 정도면요. 거의 뭐 한 98% 이상 구분응선 넘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세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월 2일 이더리움 승인 ETF 최종 승인이죠. 이거 전에 한번 저 같으면 크게 떨굴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ETF가 만약 승인이 되고 나서 호재 기사 아마 앞으로 스물스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단기적으로 전망이라고 할 만한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걸 뭐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될 거고요. 재무조언에 쓰신다? 저조차도 저의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매매에 특히 단기 매매 활용은 안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에릭 발추너스는 7월 2일 이더리움 ETF 이거 최종 승인될 것 같아. 예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부터 어느 정도 이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ETF가 최종 승인된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랄지 미국의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이 돼서 ETF 이더리움 판매가 개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엄청난 퍼드가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이더리움 재단이 조사를 받았고요. 유니스왑이다, 컨센서스다, 이더리움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기관들은 다 웰스 노티스라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근데 SEC에서 정작 고소를 했습니까? 고소 안 했죠. 그럼 이거 뭡니까? 퍼드였습니다.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이제 19B-4는 승인이 됐고요. 마지막은 이 S1 서류만 승인해주면 끝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죠. 이더리움 상대로 퍼드는요, 퍼트릴 만큼 퍼트렸습니다. 이제는 퍼드 소재가 고갈이 됐어요. 제가 세력이라면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이거 2018년부터 써먹었던 너무나 이제 식상한 멘트 아닙니까? 게리 겐슬러 지금 입 닫고 있습니다. 재단을 압수수색했다더라. 뭐 재단이 이더리움을 팔았다더라. 고소장 날리기 전에 웰스 노티스 보냈더라. 이거 이미 다 써먹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공격하기보다 그냥 알트코인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냥 퍼드를 줘서 떨어뜨리면 어떨까? 솔라나를 조사하겠다. 알트코인 겨울이 앞당겨졌다. 아발란체 뭐 멀청한 코인이 뭐 거래소의 특정 세력에 의해서 덤핑됐다.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을 한다 카더라. 온갖 소문들이 갑자기 난무하네요. 저는 단기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건 이거라고 봅니다. 앞으로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서 언론이 얼마나 펌핑을 시킬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주요 언론에서 코인 호재를 6월 마지막 주 7월로 가면서 얼마나 터트릴까 하는 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 이번 알트코인 조정에 특히 패닉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더리움이 뭡니까? 알트코인의 킹이죠.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 지금 이 정도에서 가격이 이만큼 빠져 있잖아요. ETF 되면요. 기관들이 조금씩 담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겠죠. 이더리움이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계속 찌그러들 것이다. 처음에는 이더리움만 달릴 수 있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전 최고점을 돌파해도 알트코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월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퍼드를 유발해서요. 전 세계 개미들이 들고 있던 초우량 알트코인들 지금 뺏어왔습니다. 이게 불법입니까? 애매합니다. 비윤리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불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수백 년간 썼던 방법을 코인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네요. 최근에 크라켄 거래소의 비트코인 1970개가 이체가 됐습니다. 누가 팔았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채굴업체가 팔았는지 마운트곡스 채권자가 팔았는지는 우린 모릅니다. 핵심은 누군가 비트코인 1,600억 원어치를 팔았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을 것이다. 빅픽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목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안목이 있으시다면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누구나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크립토TV의 역할은요. 그 빅픽처를 보여드리는 것일 겁니다. 자, 암호화폐를 반대했던 미국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전에 핏21 친크립토 법안의 반대표를 던졌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떨어졌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된다. 암호화폐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속셈. 제가 볼 땐요. 이 정도면 거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냐. 그들은요.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겠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항상 명분을 내세웁니다. 야, 코로나 그때 위기 장난 아니었지. 야, 그러니까 돈 무제한으로 찍어야 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났지.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 봤지. 야, 지금 긴축해야 돼. 이제 지금 내세운 명분이 뭐다? 미국 대선이요.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요. 전 세계 쥐락펴락하는 블랙락을 위시한 그들은 전 세계 코인판을 음지에서 사기에서 불법해서 양지로
대박으로, 혁신으로, 기술로 이미 바꿨잖아요. 이 눈치채셔야죠. 단기 가격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는 몰라도 뭐는 확실합니까? 갑자기 블랙럭이 나와서 비트코인 ETF 신청해서 됐지 않습니까? 99.8% 승인 사실 100%거든요. RWA 쭉쭉 밀어 지금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ETF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막판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치채셔야죠. 트럼프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했던 자기가 이제는 코인 대통령이랍니다. 바이든조차 코인으로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또 아셔야죠. SEC의 게리 갠슬러만큼은 끝까지 입장을 선회 안 할 겁니다. 로비를 받았으면 본인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선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캐시 우드가요.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를 찍을 것이다. 미국 경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밝혔고요. 캐시 우드는요, 뭐 그 코인에서 지금 유명한 인사가 사실은 아니고요. 월가에서 거의 40년, 5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람이죠.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웠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화해하는 모양새가 나오네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론 머스크 고문으로 백악관에 뭔가 한 자리 맡을 수도 있다 논의한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 계정이 없어진 거 아시죠? 근데 갑자기 또 친해지는 뉘앙스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마저 지금 트럼프와 그때 뭐 논의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우연일까요? 제미니라고 하는 거래소 쌍둥이가 있습니다. 카메론, 타일러, 윙클버스 이그 형제들인데요. 트럼프에 뭐 200만 달러를 후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11월 달에 트럼프에 투표할 것이다. 프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찬성이죠. 비트코인 찬성, 코인 찬성, 사업에도 찬성. 점점 커밍아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쪽으로 점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언론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일론 머스크를 끌어들이겠다, 끝도 없이 나오네요. 어쨌건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한국 시간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CNN에서 바이든 트럼프가 90분간 TV 토론을 펼칩니다. 맨몸으로 혈투를 벌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요,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뜨네요. 좀비라고 했던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 공격한 거거든요. 문장 두 개를 이어갈 수 없다고 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바이든을 추켜 세웁니다. 토론의 달인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트럼프는요. 부동산 그 트럼프 월드를 사실 그 제국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황제죠. 그리고요. 탁월한 사실 협상가입니다. 뭐 이거 보시면요. The Art of the Deal은 뭐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요. 부동산 뭐 건수가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한두 번 협상을 했겠습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바이든을 지금 띄운다라는 건요. 이거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필승하기 위한 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거랑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이제 뭐 그 토론 한 90분간 할 때 사실 코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일부라도 나오지 않을까. 뭐 5분이든 10분이든 출연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중요하죠. 뭡니까? 코인을 반대하면 코인러들의 표심 20%를 날릴 판이죠. 여기서 감히 코인은 사기다, 불법이다, 다단계다 하면 바로 그냥 뭐 거의 졌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TV 토론한 다음에 저는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코인 언론사가 이 코인 관련 발언을 따로 딱 뽑아서 보도할까요, 안 할까요? 전 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코인판에 불리한 내용일까요? 우호적인 발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6월 28일입니다. 그러면 7월로 가면서 단기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코인은요, 미국만의 이슈입니까? 전혀 아니죠. 미국 대선 토론 말씀을 드렸죠. 유럽의 미카라고 하는 코인 법안,
7월 1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반쪽짜리 법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 코인 투자자 보호하는 법이 7월 19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언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7월 2일자죠. 3분기에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하겠다, 이거 돈 풀겠다라는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앞두고 있죠. 실은 이것도 7월부터 3분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달러코인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빗썸에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했는데 이것도 지금 7월 2일자로 이렇게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저는 뭐 갈라코인이 이상한 코인이라 보진 않지만요. 하다못해 지금 이런 것까지도 7월 초로 뭔가가 맞춰져 있다라는 인상을 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업비트 빗썸에서 무슨 단타 투자 대회 하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 대회를 하는데 그 기간을 7월 3일에서 7월 16일로 잡습니다. 지금 단타 투자대에서 누가 비트코인으로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알트코인으로 하겠죠. 7월 3일부터 7월 16일 이거 우연일까요? 는 좀 애매하다. 얘네들이 정말 다 죽어있는 시장에서 단타 대회를 과연 열 것이냐? 그런 느낌이 좀 싸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언제 되살아나냐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도권 편입이 되겠죠. 그 과정에 진통이 있고요. 세력들은 이것을 또 털어서 먹는 겁니다. 너희들 다 떨어져 나가. 무량 코인 하다가 너희들 지금 피 봤지. 야, 비트 이더 빼곤 다 죽는다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못 버티고 또 디스코 팡팡해서 튕겨져 나가겠죠. 저는 fit 21 법안이라고 하는 거 미국 상원 선거에 가까이 갈수록 이거 거부를 하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헤더의 창업자가 예전에 이런 발언 했잖아요. 월가의 탐욕으로 더 많은 코인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 이거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 이더 ETF 출시 다음에 다른 코인 ETF는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뭐 다음 주 뭐 무슨 일이 뭐 얼마까지 오른다 이거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월가의 탐욕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만족을 한다 못한다? 절대 못하죠.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거래량과 모든 면에서 수수료 수익이 압도적으로 파생상품이 많습니다. 그 최정점에 뭐가 있다? ETF가 있어요. 이건 마치 무슨 얘기냐? 미국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시가총액 1위, 뭐 애플과 엔비디아 두 개 이 지금 기업 주식만 거래시키도록 하겠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수백 가지의 기업 상장이 되어 있고 묶어서 팔고 섞어서 팔고 뭐 여러 가지 ETF 분야별로 팔고 하지 않습니까? 초우량 알트코인들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저는 많이 오를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S&P 500 미국 주식 차트를 나타낸 건데요. 뭐 세계 1차 대전 뭐 이때 당시를 제외하고 2차 대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예요. 여름에는 보통 이 주식이 많이 올랐네요. 특히 7월, 8월 달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9월, 10월 갈수록 미국의 주식이 별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11월 4일이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미국 주식이 다시 회복이 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의 해는요. 서머 랠리가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1950년부터 2023년까지거든요. 막상 선거가 가까우면서 9월, 10월은 조정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미국의 대선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10월이 되고 선거일 11월이 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이 통계치가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도 뭐 대선 테마주 10월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10월 전에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10월이 되면 흐물흐물 떨어졌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게 아니겠느냐. 단 제가 이제 그 주의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은요. 올해 하반기 내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 주의할 점 1번은요.
이번에 서머 랠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뒤 조정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름에 특히 알트코인들 많이 오르면요. 너무 급등했을 때 저는 일부를 익절할 계획을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간다. 큰 조정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1억이 넘었을 때 좀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 공무원 인증샷 언론에서 난리가 났고 뭐 1억 원 시대가 왔다. 갑자기 비트코인을 1억 원어치 사셨던 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그 1억 원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그게 10만 달러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는 달러 기준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이 넘으면 제가 볼 때 글로벌 포모 아주 세게 도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펌핑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저의 계획은 그래서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한 1억 4천만 원이 넘고 순간 흥분의 도가니탕으로 들어가면요. 큰 수익 구간에 있는 코인 위주로 일부를 익절할 가능성을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어쩔 거냐? 뭐 안 나오면 그냥 바이 더 딥 하면서요. 그냥 계속 모아가면 되겠고요. 조정이 없다? 조정이 없으면 뭐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조금 덜어낼 것이고 뭐 안 오르면 할 수 없다. 제가 지금 이걸 뭐 저랑 똑같이 따라하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자체가 불가능 넌센스죠.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러기에는 제가 요즘 느낀 게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공유를 드린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